안녕하십니까. 김진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고령 환자의 최소 침습 임플란트 치료, 오늘은 합병증과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세 남한이 30번대를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했습니다. 자, 보초를 하려고 하는데 자, 스캔을 제작했을 때 위아래 교합 상태를 보면 쌍악 덴처가 많이 마모가 돼서 어, 보철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대로 보철을 한다면 교합평면이 어긋날 거고 향후 상악의 전전치가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보철할 때 또 다른 하악의 치아가 또 교합평면이 이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당장은 환자가 치료할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쌍악의 벤처 상에 레진 오버레이를 제작을 디지털로 한 후에 쌍악의 보철을 할 때, 보철물 제작할 때 하악의 보철을 제작할 때 쌍악의 교합평면을 이렇게 높여서 교합평면을 맞춘다면 향후 이 치아가 어, 보철을 할 때, 상악을 보철할 때 하악의 교합평면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런 상태로 보초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교합평면을 수정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악의 우측 40번대 소구치 부위에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게 되고 또 하악 전치부에 이렇게 조그마하게 파닉 부위가 있고 나머지 치아가 파절이 되고 이런 상태로 내원했을 때도 가이드핀을 식립하고 발치와 부위로 함몰되어 있는 연조직의 외형을 약간 수정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하고요. 치유가 일주일 만에 돼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잇몸 형태도 변화가 된 모습을 보이고 일주일에 임시치아를 이렇게 장착한 후에 치은의 치료가 끝나면 종료되면 두 달 후에 최종 보철물로 이렇게 이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의 상태에서 개선할 수 있는 거라면 충분히 개선을 하면서 보초를 진행하는 게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좋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임플란트 서베이드 크라운 브릿지를 한 다음에 RPD를 했을 때의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서울대, 부산대,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보철과에서 후향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가장 큰 합병증은 서베이드 크라운의 탈락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이런 경우는 이 의치의 찰탁 교육으로 크라운의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즉 환자에게 저 같은 경우에 두 가지를 지시를 하는데요. 덴처를 구강내에 장착할 때 절대로 중간에 바이트를 시켜서 교합을 시켜서 덴처를 장착하지 말고 손의 힘으로 안전하게 덴처가 딸깍 들어가는 소리가 들어갈 때까지 손의 힘으로 장착을 하고 덴처를 뺄 때는 서베이드 크라운을 누르면서 클래스프를 위로 잡아주고 완전히 덴처가 빠질 때까지 클래스프를 레스트를 치아에 주면서 덴처를 빼게끔 이렇게 지시를 하면 거의 서베이드 크라운이 탈락된 경우는 거의 세멘테이션 타입에서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 이제 이 환자를 한번 보시면 이 환자는 20변대 매직화를 식립해서 기존의 치아를 이용하고 해서 RPD를 했는데 환자가 20변대에 음식이 저류된다고 왔습니다. CT상에서 보면 20변대 서베일 크라운의 본 레벨은 안정적으로 유지돼 있지만 환자의 이렇게 함몰된 부위가 있어서 여기가 음식이 저류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소 침습으로 하면서 고리식을 하는 방법 중에 파우치 그라프트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파우치 그라프트로 이용을 해서 볼 이식을 한 건 아니고 연조직 대체제를 사용을 해서 협측의 컨터를 회복시켜 주는 치료를 간단하게 시행을 했고 치료 전후의 상태고 환자가 이제는 음식의 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72세 여자 환자가 저작 장애로 상악은 무취학 상태가 될 거고 하악에는 하악 전치 두 개는 환자가 발치하기를 거부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치료 계획은 일단 하악에만 MARPD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핀을 위치시키고 양측에 네개의 매직화를 양측에 소구치부에 식립을 하고 비교적 CT상에서 괜찮게 식립이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자, 서베이 크라운을 하고 덴처를 장착했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 환자가 덴처 장착하는 날 바로 왼쪽에 혀가 씹혀요 그랬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40번, 30번대 크라운 후 스크루홀이 스크루홀이 설치에 위치하고 환자의 파운드 라인을 침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자, 환자의 기존의 뼈를 보고 식립을 하되 그게 파운드 라인을 침범하면 환자의 설방을 침범하고 굉장히 텅 바이트라든가 환자의 발음의 문제라든가 하는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자에게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지르코니아의 외형을 최대한 삭제를 해서 슬림하게 해줬지만 환자의 텅 바이트는 하루 이틀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나도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치료 계획은 발표를 하고 발표를 하고 4번 부위에 식립 매직화를 발표를 하고 3번, 6번에 심고 3번, 6번 최소 단위의 높이를 가진 로케이터를 장착하고 매직 FC에 하나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장착을 해서 앞쪽에서는 리텐션, 뒤쪽에서는 서포트를 넣게끔 벤처의 디자인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IARPD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측은 매직화, 좌측은 매직 FC를 이용해서. 이러니까 환자가 이제 씹히는 게 개선이 됐고, 굉장히 뭐 컴플레인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제가 빠른 대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는 상악도 덴처가 좀 안 빠지게 할 수 없냐 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서 매직 FC를 식립하고 매직 모션 오버 덴처를 이렇게 제작을 했었고, 음, 환자의 덴처 장착했을 때 자, 이렇게 매직 모션은 덴처의 움직임을 갖다가 매직 모션에 볼이 같이 덴처를 잡고 슬라이딩 무브먼트를 통해서 덴처 픽스처 자체에 외력을 주지 않는 좋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이 환자에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매직 모션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불편함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빨리 대처와 함께 매직 코어를 이용한 MARPD 장점은 또 치아의 위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할 수 있게 하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년 6개월 후의 상태고 4년 1개월 됐을 때도 어, 그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7세 여성이 이제 보건소에 이제 의치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환자는 하악의 종이치를 제작하고 상악은 RPD를 제작하게끔 의뢰가 왔지만 이렇게 편측 의치에서의 문제점은 굉장히 하악에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고 환자의 저작 기능도 제대로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번대 보험 구별을 통해서 임플란트 두 개를 심어서 양측 서포트를 해주기로 계획을 잡았고 20번대 환자의 유지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했기 때문에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번대 13번과 15번에 BB 익스펜전을 통해서 식립을 하고 어, 서베이드 크라운을 장착한 후에 박스텐처 트라인하고 최종 우치를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는 이렇게 어버트먼트 크라운 RPD가 장착한 날 한꺼번에 끼우는 거고 이렇게 이거는 어느 시기에서도 이렇게 정확한 장착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환자의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보관하고 벤처를 진행할 수 있는 매지커만의 RPD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RPD를 장착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을 한번 가져보시죠. 선생님, 자, 지금 10번대는 이렇게 RPD 장착했지만 20번대 수명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급여가 지금 7년 이후에 되기 때문에 이 환자의 RPD 기대치가 자연치가 망가지면 덴처 자체도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덴처의 지대치를 리플레이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RPD의 수명은 대략 7에서 9년이라고 텍스트에 나와 있고, 지대치는 훨씬 더 수명이 짧습니다. 상악은 주로 치주염에 의해서, 하악은 충치에 의해서 발치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 환자에서는 마진을 치은 연하로 내리고, 또 마진 부위에 자연치아에 불소 바니시를 하라 이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대치가 망가지면 지대치를 발치하고 트리를 다시 만들고 해야 되겠지만 기존의 틀니가 크게 문제가 없다면 지대치 자체만 살베이지, 즉 리플레이스 한다면 환자의 부담도 적고 훨씬 또 내가 했던 덴처라든가 환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리플레이스를 시도했던 환자인데요. 상하 치아가 편측으로 있고 엇갈린 교합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33번 치대치 하나만 리플레이스 해주기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치된 의치를 이렇게 위치시키고 매직화를 식립해서 자연치와 함께 기존에 사용했던 덴처를 그대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엇갈린 교합이고 사실은 좀 위험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케이스로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케이스는 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파절 위험성도 조금 있기 때문에 에, 두 개의 크라운이면 좋겠지만 뭐 덴처를 그대로 사용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도를 해서 4년 2개월 된 상태고요. 4년 2개월 후에 구강내 상태입니다. 이 환자가 이제 타워 서울에 가서 이제 저가의 치과에서 이렇게 매직화를 놔두고 나머지를 심고 픽스를 한다고 이렇게 내원을 했을 때 상태여서 더 이상은 제가 이제 4년 6개월까지 추적밖에는 할 수 없는 거지만 글쎄, 많은 고생을 할 거라 생각이 환자가 듭니다만 자 이거는 뭐 그렇고요. 자 상악의 지대치입니다. 상악의 두 개의 크라운이 탈락이 됐고 지대치를 발치해야 되는 상황이고 앞에는 보철이 있습니다. 근데 환자는 이 보철을 다 뜯어내고 서비 크라운을 한다면 또 서비 크라운을 하는 전치부에 레스트도 형성하기가 역학적으로도 좋지 않고
했습니다. 환자는 덴처는 편했기 때문에 이 덴처를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해서 발치를 하고 25번도 전략적으로 발치를 했습니다. 보험 급여를 위해서. 그래서 발치하고 덴처를 끼워 넣고 클래스프가 안에 포스트 매직파의 포스트 마진이 클래스프 안쪽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식립을 하고 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날로그 방법으로 제가 이제 숏 어버트먼트를 구강내에 끼우고 프로텍션 캡을 끼워서 마진을 트리밍을 하고 반대편에 인상 체득 동안에 덴처가 움직이지 않게 패턴 레진이라든가 어, 유틸리티 왁스로 고정을 시킨 후에 픽업 인상을 체득해서 덴처를 그대로 덴처에 맞는 서베이 크라운을 이렇게 장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5년 7개월이 지났을 때의 모습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하악의 리플레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30번대 치아가 발치돼야 되는 상황이었고 어, 매주카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했고 어, 커스터머버대 PFM 크라운을 장착해서 이렇게 리플레이스 했습니다. 하악은 조금 더 상악에 비해서 난이도가 있겠습니다. 다른 것은 식립은 난이도가 비슷하지만 인상체득 시 의치의 상악에서는 두개부에서 서포트가 확실히 되기 때문에 의치의 변이가 좀 적지만 하악에서는 위치 변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퍼티로 인상을 뜨고 나서 안쪽에서 퍼티가 설측과 협측에서 안전한 지지를 받게끔 하고 퍼티 내면을 삭제하고 오고 헤비바디하고 라이트 바디를 이용해서 제가 인상제 굳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이렇게 인상을 쉐드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극복해 보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디지털로 하는 방법입니다. 환자가 앞서 아날로그 방법은 덴처를 일주일 동안은 빼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에, 디지털로 한다면 이렇게 충치가 있는 환자의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고 스캔을 대압치 스캔 그리고 스캔 바디를 꼽은 상태에서 스캔 그리고 바이트 스캔 마지막 하나 덴처 자체의 스캔 이렇게 네 가지 데이터를 준다면 나머지는 기공소에서 이렇게 정합을 통해서 환자는 덴처를 그대로 끼우면서 생활을 하고 덴처에 맞는 치아를 이렇게 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의료급여 일정 환자고 환자의 45번, 6번을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 덴처를 이거를 발치 후 즉시 식립을 45번, 6번을 하는데 이걸 발치를 하고 나면 환자의 저작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어,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고요. 자, 2주 만에 파이널 보철 전에 픽업 인상을 떠서 PMMA를 가지고 덴초에 맞게 이렇게 장착을 해 주었고 최종 고철은 어버트먼트 레벨로 다시 픽업 인상을 떠가지고 최종적으로 리플레이스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리플레이스를 해 드렸고 이 환자는 뭐 10번대도 본네빌 임플란트에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이제 음, 치료를 계속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자, 발치후 리플레이스먼트 마지막 환자가 되겠습니다. 자, 2017년도에 이 환자가 덴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32번 치아의 충치로 인해서 그때는 제가 매직화를 사용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레벨 임플란트로 리플레이스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위해서
이렇게 광범위한 플랩을 거상하고 뼈 이식을 하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했었다면 이 환자가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40번대에 43번, 4번, 5번이죠. 43, 4, 5 브릿지에서 44번을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만약에 발치를 하고 환자의 덴처를 다시 만든다든가 아니면 레진치를 보강을 해서 한다면 구치부의 서포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덴처가 되기 때문에 환자의 소스팟이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자, 뭐, 크라운을 커트하고 45번에 죄송합니다. 크라운을 커트한 다음에 45번에다 매직과를 식립을 하고 자, 덴처를 픽업하고 바이트를 뜨고 해서 셔더 버트먼트에다가 PMMA를 일단 만들고 이렇게 임시 덴처를 임시로 PMMA를 끼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지금 2월 16일 날 했는데 이 환자가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26년생입니다. 26년생이어서 이제 5월이 되면 이 환자가 100세가 되시는 날입니다. 제가 했던 매직화 통틀어서 임플란트 중에서 가장 늦게 고령의 환자를 치료했던 환자고 뭐 아주 최소 침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고령 환자에서도 무난하게 치료를 했던 그런 케이스고 이 환자가 이제 곧 끼우면 이 환자의 이름처럼 110세까지, 110세까지 환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자, 매직화 장점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마지막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만족감이 증대돼서 어, 임플란트 씹는 것도 안 아팠고 덴처를 사용했더니 너무 편했고 이러면 환자가 어떤 뭐 자식들도 다 결혼시키거나 남편도 속을 안 썩이고 먼저 가셨거나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아무래도 덴처보다는 고정성을 하고 싶다 할 때 환자의 동의율이 굉장히 높다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아까 33번, 4번을 하악을 리플레이스 했던 그 환자입니다. 자, 이 환자가 얼마 안 있어서 이번에는 상하의 MARPD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벤처 뭐 보호자이신 남편도 풀마우스를 했었고 이 환자는 하악의 덴처를 그대로 사용해 준 게 너무나 고마워하셨고 이렇게 상하의 MARPD를 했고 자, 5년 2개월이 지났을 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주카의 특징적인 핀 스레드 주변으로 얇은 뼈만 있더라도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장점들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5년 2개월 후에 환자의 상태이고 이제는 환자가 이 자연 치아들이 남아있는 치아들이 흔들리고 지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다시 고정성 보초를 원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환자의 이제 가장 컴플렉스는 이제 돌출입이었습니다. 입이 튀어나온 거를 좀 굉장히 부끄러워하셨고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하셨고 또 하악 같은 경우에는 잔전 치료제의 비대칭이 이렇게 흡수가 돼서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은 환자에게 하악은 고정성 보초를 제시하고 쌍악에서는 임플란트를 이렇게 뼈 중심으로 심거나 했을 때 환자의 골격적인 문제에 의해서 입이 돌출된 것을 해결하기 조금 어려워서 쌍악은 덴처를 다시 만드는 걸로 치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출입을 가지고 계셨고 환자는 잔전 치료법 있으면 뺄 것 같으니까 빼고 치료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구치부하고 전치부 쪽에 진의 볼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식립 시에 크레스탈 인시전을 가해서 어, 연도직 대체제를 구치부 양측이 했고 전치부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연도직 대체제를 갖다가 멤브레인 고정용
핀을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해서 이렇게 하루에 당일날 수술을 했고 치료 수술 후의 모습이고요. CT는 뭐 특이한 사항 없이 이렇게 식립을 했습니다. 자, 하루 후의 모습이고, 이렇게 덴처의 프렌지를 제거를 해서 환자의 돌출입을 최대한 해소하려고 애를 썼고, 자, 그대로 보초를 했을 때는 이 치아의 아치 형태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우치 그라프트를 해서 동정골을 이식을 해서 자, 악시덴처 트라이인 상태였습니다. 자, 30번대에 32번에 마진이 약간 포스트 마진이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마진을 삭제를 하고 어버 레벨로 인상을 떠서 어, 전치부에서 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환자의 벤처 치아가 탈락될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디지털로 스캔을 해서 5개의 인공 가공치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어, 제작을 하고 부치부까지도 디지털로 스캔을 해서 특수한 이보캡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덴처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완성시켰고 마진도 잘 맞는 화학 전치의 보초를 볼 수가 있겠고 자, 3개월 반 만에 최종적으로 보초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환자를 한번 되돌아보시죠. 이렇게 왔었던 환자를 리플레이스를 하나 해줬고 환자가 만족해서 상하게 RPD를 또 MARPD를 했고 또 시간 지나니까 환자가 고정성으로 이렇게 하악 전압 보철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5개월 후에 이런 형태의 쌍하의 RPD와 하악의 고정성 보초를 제작할 수 있었고 환자의 돌출입을 조금이나마 또 어, 악화시키지는 않는 선에서 보초를 끝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지난주,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선생님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오늘 정리를 하면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임플란트를 항상 고정성 보철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안모의 심미성과 관련된 경우라면 환자에게 너무나 많은 광범위한 치료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 환자와 실자에게 모두 부담이 되고 또 골격성으로 클래스 3 같은 경우는 덴처의 보도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환자의 안모의 심미성을 개선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탈성 보철이라 하더라도 고정성이 분하는 그런 보철을 제작한다면 치료 후에 젊은 환자에서 안모를 생각을 해서 최종 보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가 화학에서 무치한 경우에 가장 퍼스트 초이스는 2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오버덴처를 하는 경우가 뭐,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역학적인 면을 고려를 해서 대합치가 총이치인 경우 아니고는 저는 이렇게 이런 환자에게 과거에는 시행을 했지만 로케터를 이용한 오버덴처는 지금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로켓 오버덴치를 했다면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을 거고 뭐 로켓 탈락, 마모, 덴처 치아의 탈락, 또 환자 소스파 굉장히 환자의 불평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2개의 임플란트를 양쪽에서 버티컬 스탑을 주고 상하 간의 역학관계를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8개, 9개 임플란트를 심을 수밖에 없는 경제력이라 할 때 상악은 풀로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하악에 풀덴치를 한다. 이거는 역학적으로 좋은 치료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는 잘 심으려고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씹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경제력과 역학을 고려해서 적절한 위치의 매직화를 같이 겸비한다면 최소 침수적으로 임플란트와 함께 보초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령 환자들은 항상 저작 기능을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치
즉시 식립하고 인상을 바로 뜨면서 임시 덴처를 만들고 또 지대치를 제작하는 거 두 개의 인상을 뜬 다음에 임시 덴처를 만든 상태에서 이 덴처를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끝까지 덴처가 완성될 때까지 갈 수 있는 게 매직화의 장점이고, 이 다른 환자에서처럼 이렇게 상악, 종이치, 하악의 MARPD의 경우에도 이렇게 바이트를 뜰 때도 레코드 베이스가 가탈성으로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나넥스 타입의 매직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스크루로 조이고 고정성의 레코드 베이스를 만든다면 훨씬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를 포함해서 하면 한 다섯 번의 매직화를 시적하고 다시 보관하고 하는 이 과정이 모두 다 정확하고 해야 내가 치과에다 크라운과 어버트먼트를 보관하고 환자에게는 임시 덴처를 끼게 한 다음에 보초를 완료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은 매직과의 싱킹 다운도 되지 않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고, 모든 것들이 지은 연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덴처에 항상 나오는 말이 주기적인 첨상과 교합 조정이라고 해줘야 된다 하지만 매직화를 이용해서 MARPD를 한다면 오크잘 레스트가 시팅 다운이 되지 않고 크라운이 언더 오클루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레스트가 제 위치를 유지하고 몇 년, 5년, 5개월이 됐더라도 덴처 내면에 피트 체커로 체크를 해봤을 때도 이게 바로 덴처를 바로 제작한 것처럼 덴처의 치조제의 흡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덴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고, 이러한 장점과 함께 치주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매직화를 이용한다면 유지 관리 면에서도 크라운이든 이렇게 오버덴처든 간에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겠고, 타 병원에서 식립할 수 없다는 이런 좁은 치조골에서도 매직화의 특수한 BEB 테크닉이라든가 본 익스펜전을 통한 상악동 거상을 겸비한 치료를 한다면 전치부에서는 뼈가 너무 얇아서 못하는 환자에서도 부치부에서도 이렇게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수직 부경을 확보한 이렇게 편악 풀마우스 정도에 해당되는 치료 비용과 임플란트 숫자를 식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환자의 안모 변화도 반드시 고려한다면 우리가 만족스러운 치료를 통해서 어, 치과의 홍보와 환자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임플란트든 어떤 지금 노령 환자들은 조금 안 좋은 치아를 빼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치아들을 어느 정도 선이라면 유지를 하고 덴처를 제작했다 하더라도 덴처의 지대치를 리플레이스를 해서 한다면 그게 전압 고철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자의 동의를 이뤄낼 수 있겠고, 고령화에 따른 치료가 환자가 고령화가 되면 고령 환자도 많아지지만 저희들이 치료하고 유지를 해서 환자를 끌어가야 될 기간도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 모든 것들이 최소 침습과 함께 덴처를 전략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환자 유지와 병원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2주 동안 열심히 경청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보철은 항상 이게 답이 없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치료 방법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꼭 답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